안녕하세요. 인생책방 구독자 여러분. 당진에서 태어나 당진에서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동화작가 포도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출간되어 따끈따끈한 동화 비록 오늘이 어두워도 내일이 슬프지 않은 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짧은 단편동화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뭘까요? 소외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리고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지었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동화책을 추천할 대상의 연령층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층까지 그렇게까지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데요.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책 소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3편의 단편동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화를 쓴 순서대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아랫게 가장 먼저 쓴 거예요. 동화 아빠가 수상하다의 배경은 반갑게도 당진시 송화급 영천리가 배경입니다. 동화에 등장하는 공미는 영천리 인근에 있는 전대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공미는 전교 1등, 취미는 영어 원서 동화 읽기, 신문기사 스크랩하기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독차지하는 인물이지만 공미의 아빠만큼은 그런 공미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사실 공미의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한국에 와 공기풍 씨와 결혼을 했는데요. 공기풍 씨의 가정폭력에 못 이겨서 공미가 크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공미의 어머니가 떠난 후 공기풍 씨는 천안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여성용 구두와 목걸이를 사오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서 공미가 이제 공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공기풍 씨가 아주 오래된 정장을 꺼내서 옷을 차려입고 아침부터 일찍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미가 아빠가 드디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기풍 씨를 말리는 장면입니다. 과연 공기풍 씨가 만나려는 여성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공미는 아빠의 재혼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의 결말은 독자들을 위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동화는 2013년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별난예술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동화책에 실린 3편의 동화 중에서 가장 재밌다고 생각되는 동화입니다. 2주 만에 써가지고 되게 빨리 썼는데요. 쓰는 내내 스스로도 너무 웃기고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동화 속 주인공의 아빠 이름은 손거부입니다. 이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믿는 인물이었기에 아들의 이름을 큰 부자가 되라는 이름으로 손거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지만 이 사나이 손거부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다가 프레스에 양손이 탁 끼고 말아요. 여기 한마디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갖게 되는데요. 이 장애를 갖게 된 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맨날 술만 마시는 이런 어떤 폐인 같은 삶을 살다가 제가 참지 못하고 가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내와 이 주인공 아들을 두고 가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아들이 학교에 돌아온 어느 날 이제 목련꽃이 피는 봄을 알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집에 왔는데 아빠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왔는데 이제 가족들에게 자기가 예술가가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미는 새신사, 때밀이라고 하죠. 이 때밀이가 되어 자기를 예술가라고 소개하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주인공 아들이 아빠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아빠가 취직한 목욕탕으로 이제 바로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봤더니 그 때를 미는 그 침대라고 하나요? 플라스틱 침대가 있고 그 앞에서 아빠가 이렇게 때를 밀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욕탕에, 따뜻한 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일을 하나, 아빠가 손에 장애가 가지고 있는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웬 덩치가 큰 대머리 아저씨가 딱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 반말로, 아빠에게 반말로 딱 때를 밀으라고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초반부터 이제 아빠의 자존심을 구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손은 왜 그렇게 됐냐? 손이 그렇게 돼서 때를 미는데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때밀이를 알아주냐? 자꾸 이런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까 이 아들도 자존심을 상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인공의 아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냥 열심히 때를 미는 거예요. 대머리 아저씨의 이 아빠를 무시하는 발언의 강도가 점점 높아질 때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빠는 이 대머리 손님이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반박할 수 없는 유창한 말을 유창한 말을 풀어내면서 대머리 손님의 기를 팍 눌러버려요. 궁금하신 부분은 동화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동화는 제가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에 살거든요. 저 어릴 적에 이 남산리를 놀러 가면서 그 지나쳤던 길에 과수원이 있는데 그 과수원을 떠올리면서 쓴 동화입니다. 이 과수원 주변에 몇 마리의 나비 애벌레들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생태계에 기생벌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벌 중에 나나니 벌이라고 있거든요. 이 나나니 벌 무리가 확 등장해가지고 이 과수원에서 수수께끼를 하며 놀고 있는 애벌레들을 납치해가요. 끌려가는 상황에, 납치되는 상황에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나니 벌이 이 주인공 애벌레, 호랑나비 애벌레거든요. 이 호랑나비 애벌레를 마취를 제대로 시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애벌레 위에 그 자기 나나니 벌의 알을 올려놨었는데 이 바람에 이 알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호랑나비 애벌레가 마취해서 깨가지고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애벌레는 착각을 했어요. 이 나나니 벌이 자기 몸속에 알을 주입했을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 호랑나비 애벌레가 무슨 결심을 하냐면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지기가 머무는 거처가 있거든요. 그 거처에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 지붕 처마로 올라가가지고 땅바닥으로 확 뛰어내립니다. 근데 그 지붕 옆에 살구나무가 있는데 그 살구나무에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사는 또 마침 호랑거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랑나비 애벌레가 호랑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떨어진 거죠. 이 애벌레는 죽고 싶어하고 이 거미는 이 애벌레가 왜 죽고 싶어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죽고 싶어하는 이유조차도 하나의 수수께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미가 애벌레한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너 애벌레가 끝이 아니야. 나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막 마음을 다독여줘서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애벌레가 번데기에 들어갔다가 나비로 변하고 나면 애벌레 쪽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이 거미와 지냈던 일들이 다 기억이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서도 이 거미는 이 애벌레를 계속 격려했어요. 괜찮다. 나비로 변해봐라. 번데기로 변해봐라. 격려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거미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밥도 못 먹고 이제 먹이도 못 먹고 이 애벌레 번데기를 지켜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덧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번데기가 툭툭 뜯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탁 나오게 된 거예요. 봤는데 앞에 거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미가 어떻게 보겠어요.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않겠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 나비가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말아요. 그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호랑거미의 마음이 또 상처를 받죠.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뭔가 감실감실 날아오는 거예요. 나비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생벌이었을까요? 그 결말은
동화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 편의 동화를 순식간에 소화시켜 드렸는데요. 이 세 편의 동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뭔가 삶에 결여된 부분이 많아요. 어머니가 없어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거나, 손가락이 없어서 꿈을 잃고 좌절한다거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마음이 낙심돼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동화 속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뭔가 실망에 빠져 있거나 좌절 중이거나 괴로운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화를 쓸 때 그런 분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동화를 썼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세 편의 동화의 결론은 모두 해피엔딩입니다. 저 스스로가 새드 스토리를 싫어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심히 찾다 보면 희망은 도처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화책, 비록 오늘이 어두워도 내일이 슬프지 않은 건 이 동화책을 통해 희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포기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깊어가는 가을, 오늘의 인생 책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